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미 군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던 것을 굳이 청와대가 이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기대하는 만큼 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연설을 한 탓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았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군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던 것을 굳이 청와대가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아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대북 굴종적 자세를 보인 탓에 북한이 더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년 연속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이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기대하는 만큼 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평화를 구걸하는 연설을 한 탓으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고 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대한민국 공문을 피격하고 그 시신을 소외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내용이 담긴 연설문을 전 세계에 내보내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비판이 커지자 사전 녹화했다는 참으로 비겁한 변명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유엔 연설은 문 대통령의 임기 중 하는 마지막 연설이며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인 만큼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참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그 인권의 개선책과 함께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민주화, 한반도의 진정한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